폴포트가 프놈펜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이 뭘까요? 바로 수도 프놈펜에 사는 시민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유는요? 왜 쫓아요? 모든 도시 사람들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 국민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본인민, 또 다른 하나는 신인민입니다. 폴포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폴포트는 기본인민들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줬죠. 문제가 된 건 신인민입니다. 폴포트는 도시 사람을 신인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사회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들어오면서 신인민에 대해 공공연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려둬도 아무 이득이 없고 죽어도 아무 손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을 수도에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24시간 안에. 하지만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한꺼번에 내쫓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반발이 극심할 것은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신속하게 도시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미군이 프놈펜을 폭격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속인 거죠. 진짜 그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를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크메르 루즈 병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고요. 빨리 안 나가는 사람들은 사살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허겁지겁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조치에 예외는 없었어요. 잘 걷지 못하는 노약자와 임산부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환자들 들것에 실려서 떠나야 했어요. 도시를 안 떠나겠다고 반항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즉시 처형됐습니다. 화가 나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동남아의 파리로 불렸던 도시 프놈펜. 여기가 크메르 루즈가 들어오자마자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텅 비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말이 안 되죠. 쫓겨난 사람들은 대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마오쩌둥을 신봉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집단 농장 같은 걸 만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지방 곳곳에 있는 집단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집단 농장은 거대한 강제 수용소와 같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집단 농장에서 마치 노예처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최대 24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와, 진짜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든 거네요. 왜일까요? 왜 집단 농장에 가둬놓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을까요? 그걸로 쌀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맞습니다. 폴포트가 캄보디아의 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 이런 무리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인데요. 당시까지 캄보디아 논에서는 1헥타르당 평균 한 1톤 정도의 쌀을 생산했는데 이걸 무조건 3배로 늘리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폴포트는 자본주의자들은 노동으로 교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크메르 루즈 간부의 말이 있어요. 프놈펜은 돈이 있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도시는 개조될 수 없지만 인간은 개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런 폴포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뭐 목표량이 3배인데 뭐 생산량이 좀 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하게도 캄보디아의 농업 생산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정책. 대체 왜일까요? 아니 그거 다 나왔잖아요. 실패. 그렇죠. 감독관들이 사람들에게 하루 노동량을 억지로 채우게 할 수는 있었지만 수확량을 결정하는 노동의 질까지 감독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딱 감독관에게 벌을 받지 않을 만큼만 일했던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못 먹으니까 뭐. 그는 기존의 학교가 자본주의를 가르쳐 왔다며 전국의 학교를 대부분 싹 없애버렸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겠죠. 또 가족끼리 지낼 수도 없겠어요.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내고 따로 모아서 집단으로 생활하게 했었고. 그래서 부부와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학교에도 가지 않고 부모에게서도 떨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모아서 사상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폴포트는 자본주의를 다 없애야 한다며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했죠. 아이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켜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5살에서 9살까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상을 주입시켰는데 사상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단 농장에 투입돼서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무기를 든 소년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또 한 번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순수한 농민을 빼고 그 외에는 모조리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실전에 옮긴 겁니다. 그만 좀 하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척살 대상은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캄보디아에서 교사, 공무원, 경찰 이게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죽이려고 했었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숨겨야 했어요. 그럼 크메르루즈는 지식인을 어떻게 색출했을까요? 뭔가 뭐 글을 읽을 수 있나 테스트를 그렇죠. 했나요? 이제 테스트도 하겠죠. 우선 안경을 쓴다. 이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전 1차적으로 죽은 사람. 안경 낀 사람을?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저 최악이다. 또 손이 하얀 사람,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도 죽어야 했어요. 왜요? 노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손바닥 곧은 살이 없으면 굳은 살 없으면 손바닥에 곧은 살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폴포트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부유하게. 정확하게 잘 부유하게 자랐고. 하얗고 또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식인이다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본인도 읽잖아. 진짜 완전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문명이 없는. 네, 맞아요. 석기 시대로. 그렇게 제로 베이스죠. 폴포트는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었고 나라를 망칠 사람들이고 자신은 사람들을 이끌 참 지식인이라고 다르게 여긴 거죠. 단 한 가지 황당한 것은 폴포트라는 이름이 영어입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살로스예요.
살로스. 예, 살로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폴폿은 politics potential. 그래서 POLPOT, 폴폿,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 그런 뜻으로 스스로를 폴포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너무 싫어. 진짜 황당하다. 자, 그렇다면 그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크메르 루즈 간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잠시. 안경 썼네. 안경 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 손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프랑스 유학파예요. 저 자동차도 선상. 외제차 아니에요? 그러네. 예, 벤츠. 벤츠? 예, 맞아요. 아니 벤츠 표시가 있죠, 와. 바퀴에요. 자기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위선의 끝판왕이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폴폿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크메르 루즈의 초기의 2인자였죠. 당 부서기를 맡은 누언찌아. 이 사람도 태국에서 유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벤츠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의 이행살이 폴폿하고 따라다니면서 거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폴폿와 파리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유학 갔다 오고 벤츠 몰고 다니고 안경도 쓰고 다 했던 그러니까요. 거네요. 아니 근데 지식인만 죽인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요, 예술가도 많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배우, 가수, 시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부했던 학생들도 끌고 가서 줄줄이 다 죽였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운동선수도 또 예외는 아니에요. 네,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아, 외국 스포츠라서. 네, 식민주의자의 스포츠라고 해서 테니스 선수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진짜 우리 다 죽었겠네요. 네, 벌써 그렇죠. 아주 가수들.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가셨어요. 죽었어요? 예. 네. 사실 폴포트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죠, 죽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이유도 거죠. 없어. 심지어 그런데 폴포트는 색출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3대까지 씨를 말려야 한다며 온 가족들과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색출했는데 죽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석출했는데 안 죽인다고요? 그렇죠. 뭐 어디 수용소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살렸냐가 문제. 바로 반혁명 사상을 품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뭐 별다른 증거는 없었어요. 좀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색출한 겁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의 비밀 경찰은 이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데인가 보다. 네. 학교 건물이에요, 원래. 고등학교 건물을 개조해서. 학교가 수용소가 돼버렸구나. 네, 고등학교. 이거는 이제 고문에 사용했던 침대고요. 네, 길을 잘라내는. 와, 이거 뭐야? 여기 투어슬랭에 가보면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애도 있는데? 예, 그렇죠. 아까 뭐 간단 아기들도 다 죽였으니까 아이고, 도대체 왜? 애들이 뭔 여기가 약 스파이랑 14,000명이 수감되고
고문 및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크메르 루즈는 전국 곳곳에 강제 수용소를 세웠어요. 아, 저기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숫자만 해도 한 120여 군데 알려져 있어요. 그야말로 감옥 국가를 건설한 거죠.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바로 수도 프놈펜에 있는 투올슬랭 S21. 수용소에 있는 고문 기술자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어요. 당시 투올슬랭에 잡혀간 사람 중에는 반나스라는 화가도 있는데 그가 수용소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걸 그림으로 남겼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살았어요, 이 사람? 네. 아... 지금 이제 교도관이 손톱이나 발톱 등을 뽑는 거고요. 이쪽에는 뭐 채찍 들고 때리기도 하고 전기 고문도 여기서 다 자행을 합니다. 이쪽에는 뭐 사람을 오물통에다가 거꾸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게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팔을 뒤로 묶어서 매달아 가지고 들어올리는 고문인데 이 경우는 뭐 팔이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죠. 그다음에 묶은 채로 물에 담그는 고문이죠. 그 외에도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정말 다양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